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리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월 3일 10시부터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직접대출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말 그대로 그냥 신청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접근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 관점 측면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피에 가서 접수 일정 안내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죠. 여러분들 이 화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직접 대출 접수 일정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부터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2월은 대부분 마감이 됐고 제도는 특별자금은 아직까지 마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3월 3일 10시부터 이렇게 예산 소진 시까지 다시 이 직접 대출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접근 방법으로 진행해야만 통과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통과 핵심은 여기 제가 써놨듯이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단순 운전시설자금 지원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형인 경우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써 있느냐면 여러분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 자료인데요. 이거는 2월 신청 안내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3월 신청 안내 자료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은 동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지원 대상은 이제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스마트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에 여기 3D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특히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캐치 테이블 그리고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쿠팡이츠 이거를 도입해서 경영 효율을 이룬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듯이 스마트 기술을 이미 도입해서 적극 활용해서 생산, 유통, 판매,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영 효율화를 이룬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혁신을 했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을 했고 더욱 키우겠다. 이게 바로 통과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꿔야 할 관점, 잘못된 접근은 뭐냐?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라든지, 재료비가 올랐다라든지, 임대료가 부담된다라든지, 이거는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 관점입니다.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통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만 통과가 가능한가 보면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자동화 도입 후에 인건비를 20% 절감했다든지 스마트 포스로 재고 회전율을 개선했다든지 또 온라인 유통 확대 후에 객단가가 상승을 했다든지 그리고 생산 공정을 표준화해서 불량률을 감소했다든지 이런 접근 방법으로 해야만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미 우리 사업장은 혁신을 했고 이 자금으로 그 혁신을 확장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영 효율화를 이루었고 더 경영 효율화를 더 확장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가 뭐냐? 기술 도입 여부, 포인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든지, 스마트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든지, 자동 포장기를 활용한다든지, 또 CRM, 고객 관계 관리죠. 그리고 시스템 ERP 같은 경우는 전사적 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변화 예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런 수치 변화를 예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통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회전율이 도입 전에는 1.8회였는데 도입 후에 2.6회로 회전율이 상승했다라든지,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도입 전에는 28%를 차지했는데 22%로 낮아졌다라든지, 또 객단가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도입 후에 올라갔다라든지, 이렇게 수치 변화 예시를 제공한다면 훨씬 더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개선 여부를 표현해야 됩니다. 단순 장비 구입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이라든지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 접근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업종별로도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를 여러 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접근 전략을 살펴보면, 외식업 같은 경우에 매출이 줄어서 신청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스마트 주문이라든지 자동 발주 시스템 이거 도입으로 해서 원가율을 개선을 했고 더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ERP 도입, 전사적 자원 관리죠. 이런 ERP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재고 손실을 15% 감소시켰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재고 손실을 좀 더 낮출 계획이다라는 거. 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줄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온라인 LMS 같은 경우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수강생 유지율을 상승하겠다, 상승했고 더 상승시키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기계 노후화 때문에 신청한다가 아니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30% 향상했거나 또 더 향상시키고자 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핵심 문장 구조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현재 혁신 상태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스마트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 포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자동 발주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수치 개선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 이후에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30%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자금 사용 목적은 이번 혁신성장 촉진 자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통과돼서 이렇게 자금이 수혈이 된다면 자동 포장 설비를 추가 도입해서 활용, 좀 더 확장 효과를 노리겠다. 확장 효과는 뭐냐? 생산 능력을 30% 확대하고 그리고 매출도 2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런 핵심 문장 구조를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서 신청 접수는 됐지만 통과할 때는 반드시 기업 현황 사업 계획서라든지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소진공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 신청은 성공했지만 통과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 운영자금처럼 작성을 했다라든지, 혁신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다든지, 이미 경영효율화를 이룬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계획 단계에 있다든지, 또 수치 근거가 미약하다든지 없거나 미약하다든지, 또는 장비 구매만 강조한다든지 이러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여러분들이 통과가 되느냐 하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입 경험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형인 경우에 이제 스마트 기술 도입 경험이 있고, 또 수치 설명이 가능한 그런 업체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기라든지 적자 기업이라든지 기술 도입 전 단계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 대해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형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2억 그리고 시설자금 10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냥 신청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접근 관점을 말 그대로 혁신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